자, 녹화를 할게요. 잠시만. 다 들리죠? 합창도 들어봤잖아. 그래. 노래 한번 불러볼까? 민홍쌤 존재. 꺼져라. 자,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갈게요. 혹시 아는 내용이면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쉬운 내용은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헷갈리는 부분만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서로 잘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은 일단 어떤 원리로 분리하는 거죠? 끓는 점입니다. 아, 이거 녹화하니까 글씨 다 적어야 되구나. 아까 아빠는 그냥 앞에 저거 이니셜만 땄거든요. 맞는데. 다음 2번. 1번과 관련된 물질이죠.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 이걸 분리하고 싶은데 어떤 장치 쓰냐 이거죠. 6글자입니다. 분별 깔때기 아니고요. 증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1번이랑 반대예요. 안 섞이는 거죠. 안 섞이는 거. 안 섞이는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 이거죠. 일단 밀도차로 분리합니다. 관련 사례 4번에 있어요. 식용유하고 물하고 분리할 때 쓰는 장치 이름은 5글자입니다. 분별 깔때기. 예, 분별 깔때기가 되겠죠. 자, 다음 혼합물의 분리 사례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랜만에 보는 탁주에서 청주 분리학인데 요거는 끓는 점에 의한 원리고요. 증류에 의한 방법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증류, 상위 카테고리 끓는 점 차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6번. 바닷물에서 물 얻는 것도 끓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증류입니다. 다음, 7번. 분별 증류 장치는 그리 많이 봤을 거예요. 봤을 건데, 이 중에서 A부터 F까지 중에서 그 외 여러 번 증류 효과를 보는 그 위치가 있었죠. 그죠? 그 도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리도막. 네, 유리도막입니다. 여기서 여러 번 증류 효과,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요거는요, 순도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물질을 이제 펴려고 하는 거죠. 네. 됐고. 이어서 냉각기는 결국은 위에 밑에 중에 어느 쪽을 집어넣어야 효율적이냐인데 밑에서부터 회색 글씨 속지 마세요. 아래 방향부터 네. 뭐 위든 위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나도 언어는 약해. 다음 9번. 에탄올 물 끓일 때 이 상식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누구냐 이거죠. 아, 에탄올이고 그 이유는 위에 있죠. 끓는 점이 낮으니까. 네. 자, 어쨌든 끓여가지고 액체가 기체가 됐거든요. 이때 상태 변화 이름 아시죠? 기화고. 이 기체가 다시 유리도막에 붙어버리죠. 액화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 액화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체. 액체 기체. 예? 기체에서 액체로 하는 게 액화고요. 기체는 반대인 거 아시죠? 요거 순서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승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응고 융이 없고요. 자, 10번은 셋 중에 한 개만 하세요. 원유는 결국은 요겁니다. 끓는 점이죠. 원유는 그 분별 장치에서 쓰는 거고요. 위로 빠지는 게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한 개는 가벼운 거고요. 한 개는 무거운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가벼운 거고 대체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A가 B보다 낮습니다. 가스 종류가 다 위로 가요. 가스 종류가. 다음 12번. 12번은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고요. 또 다른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기체고 분리하기 힘들거든요. 이때 쓰는 방법은 온도를 전부 다 한쪽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네.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게 질소, 산소, 박스 하나 만들고 여기 영하 200도라고 찍고 여기 상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은 액체고요. 전부 다 액체. 이쪽은 전부 기체. 190도로 물어보니까 190도는 아무래도 요 사이에 있겠죠. 190도는 얘 정확하게 구별하는 공간인데 질소는 여기서 기체가 되겠죠. 산소가 액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액체의 물질은 O2, 기체는 N2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이 이해가 되거나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13번은 자동입니다, 여러분들.
끓는 점이 다르더라도 일단 두 개 주어진 순간부터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지 그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화학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해가 안 나갈 때. 그래서 영하 10도에서는 얘가 지금 프로페인이고요. 얘가 뷰테인이거든요. 그래서 10도 때 프로페인은 기체, 맞죠? 기체. 뷰테인은 액체다. 뭐 이렇게. 혹시 이 물질 말고 다른 물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모르는 물질이 하지만은 적어도 분리하기 좋은 구간이 어딘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치? 12번 정도만 공부하시면 이것도 그냥 거저먹는다 하는 거. 참고로 뷰테인, 프로페인 하는 물질은 고등학교 가시면 또 배울 거예요. 14번 비협식 축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협식 축정이는요, 담갔을 때 쭉정이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14번 보세요. 비협식 축정이를 어떤 액체에 담갔더니만 둘 다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때 뭘 집어넣으면 하나 뜨겠죠. 소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용질이죠. 그렇죠. 용질을 집어넣게 되면 가벼운 축정이 뜹니다. 그렇지? 대신 14번 공부하실 때 그 밀도 순서 있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요거 순서는 차이로 좀 정해주세요. 다음 15번 갑니다. 사금, 모래 둘 다 무겁습니다. 물에 집어넣고 담갔더니만 둘 다 가라앉는 게 정상이죠. 근데 흔들게 되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뜨는 게 누군지 아시죠? 모래가 뜹니다. 뭐 이유 간단하지. 결국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흔든다가 키워드죠. 흔든다. 혹시 흔들어서 떴을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 14번 밀도 순서 정할 때 있잖아. 흔들어도 뜨긴 뜨지만 결국 밀도 값은 정해져 있죠. 누가 넘버원입니까? 사금. 혹시 물이 두 번째야? 모래가 여전히 두 번째죠. 물이 첫 번째고.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16번 키질하기. 키에 곡식 담근 후에 나달과 겨. 가벼운 게 뭐냐면 겨거든요. 약간 그 날아가는 거, 껍데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알맹이 있는데 요거를 키질하면 흔들면 가벼운 거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결국 밀도차입니다. 다음 17번. 이거는 답이 아까 했던 거 아이가? 그렇죠. 예. 분별 깔때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두 혼합물 분리할 겁니다. 섞이잖아요. 위에가 A, 밑에가 B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혼합물 보고 누가 위에 있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위입니까? 물. 오케이. 아니죠? 저 아니고 식용유. 다음에 두 번째. 물이 뜨죠? 네. 워낙 상대가 막강하거든요. 자연화탄소. 그 다음에 여러분 참기름 되죠 지금? 아니요. 시켜야 그럼 참기름 바꿔주세요. 혹시 제가 중간에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이 정확합니다. 참기름. 그냥 간장 식초는 섞이다 보니까 하면 안 되거든요. 요리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두 개 섞으면 누가 뜨는지. 참기름 뜨죠? 물과 수온입니다. 물이 뜨죠? 중금속 수온이죠. 단어는 너무 가볍죠. 심지어는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분별 깔때기 내용 나오네요. 위에가 A, 밑에가 B다. 이거 분리하려면 최소 비커 개수가 몇 개 필요한지 3개인데 한 개가 왜 추가됐나 물어본다면 중간에 경계선 버리려고. 그렇지. 됐고. 다음에 마찬가지 위에 A, 밑에 B입니다. A는 위에 있어요. 분리하려면 위로 분리해야겠지. 그지? 스포이트. 방향도 정확하게 위쪽 방향. 그렇죠? 밑으로 보내게 되면 순물질이 아니죠. 섞이니까. 다음 21번. 마찬가지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코크를 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마개가 닫혀있죠. 네. 다음 22번. 여러분의 피를 원심 분리기 1초에 5,000바퀴 돌아가는 그 원심 분리기 넣고 돌렸더니만 밑에 뭐 가라앉고 위에 뭐 뜨죠. 밑에 가라앉는 게 혈구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탄. 그리고 액체 성분이 위에가 그 혈장에 뜨죠. 그렇죠? 원심 분리기 무슨 차이라고? 밀도 차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죠? 다음 23번. 소금, 나프탈렌, 흰색 고춧가루. 끓이거나 밀도 차는 안 된다. 그지? 하나 용매에 녹여가지고 잘 녹는 거. 그게 용매도 차. 거른 당시 씁니다. 아마 그림 중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 이어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둘 중에 뭘 녹이겠다고 각오한 거지, 지금. 물을 넣었다는 것은? 소금. 소금을 녹이겠다. 그러면 거름장치 위에 걸러지는 거. 나프탈. 나프탈렌이죠. 답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아니다. 나는 나프탈렌 녹이겠다. 결심하잖아요. 에탄올 쓰잖아요. 그때는. 그럼 위에는 소금이 걸러지죠. 그죠? 됐지? 그 내용들. 조금도 안 녹아요. 요 문제 같은 거 제가 문제 같은 거 내면요. 실제 문제 내면은 전제 조건 다뤄줍니다. 단 어떤 용매는 이것을 완전히 녹인다. 또는 완전히 녹이지 못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 풀기 딱 좋지. 그치? 응. 자, 한 26번. 불순물이 섞인 고체 혼합물입니다. 이거 재결정의 뜻이거든요. 재결정 뜻 한번 살펴볼게요. 뜨거운 물에 다 녹인 다음에 전부 다 싹 다 녹이고 온도 서서히 냉각시키면 뭔가 걸러집니다. 그게 불순물이거든요. 고체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 그게 재결정. 근데 26번을 공부하실 때 얘가 하나의 방법이라면 원리가 뭐냐 이거죠. 얘가 방법이라면 무슨 차이의 원리? 용해도 차입니다. 됐죠? 상위 카테고리 기억하세요. 용해도입니다. 이건 용해도. 아 27번 이거 녹화만 아니면 생략했을 건데 해보자. 하기 귀찮아요. 귀찮아 죽겠다. 자 보자. 60도에서 질산칼륨 용해도 색깔 바꿀게. 질산칼륨 파란색 할게 내가. 점 찍어볼게요. 110 20도에서 용해도 32 이렇게 얘나 모르겠다. 이거. 소금 빨간색 할게요. 60도에서 37 이쪽이가 20도에 36 얘 거기서 거네 뭐 36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대충. 네 아주 이상적인 용해도 곡선. 근데 실제 갖고 있는 거 질산칼륨 보겠습니다. 실제 갖고 있는 거 얼마인지. 정확하게 110g 있어요. 이걸 60도에 녹인대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포화용에. 다음 소금 지금 갖고 있는 거 고작 15g. 그러면 이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불포화용액. 아주 뜨거운 물 60도로 말하죠. 아주 뜨거운 물에 질산칼륨과 소금을 다 집어넣습니다. 아직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리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얘 출발해 볼게. 조건 있죠. 어디까지 떨어뜨리는지. 20도까지. 그래서 쭉 가면 소속사 바뀌죠. 여기 소속사는 110 아니가? 근데 소속사가 20도로 바뀌는 순간 소속사는 32까지 갑니다. 아이돌 데뷔가 110년까지였는데 여기 온 순간부터 데뷔 못하죠. 나머지 78명이 실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때 쭉 가니까 여기로 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만큼이 석출량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이걸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고체 물질은 질산칼륨입니다. 여러분들 질산칼륨이고 석출량이 110 빼기 32가 되겠죠. 그래서 78g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금은 아무 영향 없어요. 어차피 소속사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36이나 37이나 뭐 똑같지 뭐. 지는 20 갖고 15 갖고 있는데 뭐. 어차피 불파용이거든요. 나가려면 나가라. 나는 그새 살아있을 계거든요. 생존. 얘는 게임 오버.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무조건 지금 물에 녹아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용해도 차는 원리고 방법. 재결정입니다. 재결정. 그죠? 천일염에서 꽃소금 만드는 원리 기억하시고. 다음 28번. 혼합물 중에서 특정한 하나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분리한답니다. 추출이거든요. 이번에 월드컵 때 이강인을 벤투호가 차출했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단어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죠? 특정한 한 녀석 대놓고 뽑았지. 다음 추출의 사례 기업을 한다면 53번 학습지에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답이 나잖아, 그지? 원두 커피 가루의 지용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용성도 있겠지만 지용성도 있거든요. 물에 안 녹겠다는 결단 녀석은 위에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다음 30번. 신선한 거, 더러운 거 섞어놓고 시험관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버티고 있죠. 기체가 지나가는데 유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이거지야. 속도 지연. 그렇지. 촉진이 아니고 지연입니다. 그리고 느려진 상태를 이용해서 물이 드디어 투입되죠. 그래서 한 녀석은 녹이죠. 암모니아. 만들어진 물 이름은 수죠. 가벼워 무거워. 암모니아 수는 무겁죠. 그래서 밑으로 배출. 고로 위에 공기가 빠져나가죠. 상위 카테고리 뭐예요? 원리. 이거. 끓는 점, 밀도, 용해도. 기억하세요. 네. 31번. 크로마토그래피. 얘는 용매에 따른 속도 차이거든요. 속도 차이.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용해도라고 이제 체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용해도 밑에가 아니고 용해도랑 똑같은 선상의 녀석이거든요. 동급으로 치고 동급으로. 끓는 점, 밀도, 용해도, 크로마티 이렇게 네 가지. 하위 카테고리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실험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림 정해져 있죠. 요거 A, B, C. 질문. 제일 빠른 거. A. 다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단어가 뭔지 맞춰보세요. 요거는요. 용매가 올라간 높이 분의 G가 올라간 높이의 비율입니다. 전기율입니다. 누가 높은지 아시겠죠? A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을 이렇게 묶을 수 있나요? 속도하고 전기율은 비례관계이다. OX. O입니다. 같이 가요. 같이. 반응에 가는데 실가자는 거죠. 그런 케이스. 다음. 기본적인 내용들. 실현 장치에 관한 거.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은 그 다음에 적어되죠. 그리고 더 큰 메리트. 요게요. 끓는 점이 103도, 102도, 101도가 가능해요. 서로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녀석마저도 분리 가능한 게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적어주시면 좋겠죠. 비슷한 것도 분리 가능하다. 사례 물어봅니다. 녹화만 아니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있을 건데 녹화니까 다 적어볼게요. 꽃잎에 색소 분리할 때 쓰는 거. 잎에도 색소 있죠. 녹색 띄는 거. 이름.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죠. 이거 분리할 때 씁니다. 도핑 테스트. 요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아이고 이거. 다시. 자, 33번.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 나옵니다. 이거 33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담수의 넘버 1. 빙하. 넘버 2는 당연히 지하수인데 지하수라는 거 알지만은 그 뒤에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빗물이 땅속. 오케이. 정확하네. 36번. 4개 중에 추자는 안 되는 거. 빙하. 오케이. 자, 이제 지하수 가지고 물 쓸 겁니다. 쓸 건데 쓰이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부동의 넘버 1. 농업이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해서 두 번째가 된 거 생활용수가 됐죠. 자, 이제 파트 바꿔가지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등장합니다. 뭐 알겠지만 세층 그거 말한 거거든요. 맨이 있는 층이 뭔지 아시죠? 혼합. 중간 네 글자입니다. 오케이, 수온약층. 깊어요? 오케이, 심해층. 혼합층은 아무래도 제비 있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죠. 혼합층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뒤집어 놓습니다. 고르게 섞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위에나 밑에나 수온이 똑같다. 전문용어로 수온이 일정하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온이 높게 일정한 겁니다. 높게. 수온이 높게 일정한 구간이 혼합층이에요. 근데 높게 있다는 뜻은 낮게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낮게 일정하다. 위치가 한 개 더 있어. 심해층은 낮게 일정하죠, 그죠? 일정한 구간은 두 군데인데 온도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다 일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뭐 이어서 결국은 확장시키면은 이 적도 지방과 대한민국 싸움인데 누가 바람이 더 세냐 이거죠. 중위도.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자, 혼합층은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이제 다음 밑에 수온약층. 제가 그 여러 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이 개념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온약층은 안정 불안정. 근데 이걸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다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혼합층이고요. 수온약층입니다. 이때 심해층이고요.
이게 수온약층. 그런데 위에는 아무래도 햇빛의 영향을 받는 물이니까 온도가 물이 뜨겁겠죠. 위에는. 밑에가 차가울 겁니다. 뜨거우니까 밀도가 작잖아요. 밀도가 작다는 뜻은 올라가는 뜻이거든요. 위로 가려는 성질. 찬 공기는 밑에 가는 성질. 차가운 게 굳이 위로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뜨거운 거 밑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고 싶어요. 이게 안정한 상태입니다. 대류현상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게 밑에 있을 때 뒤집으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수온약층 너무 안정하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안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안정하니까 단점.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하고 싶은데 얘가 방해하는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 교환 차단합니다. 그 내용을 섞어서 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44번부터 수온약층은 안정하다. 그래서 안 섞인다, 물이. 이 때문에 영향받는 거 밑에 45번. 혼합층과 심해층이 물질 교환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치? 그리고 나서 42번 보겠습니다. 햇빛 가장 영향받는 그 지방은 중위도가 아니에요.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에서 가장 뜨겁고요. 높은 곳에서 쭉 떨어지니까 간격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고 합니다. 저위도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수온 영지 분포. 이제 조금 파트 바꿔서 염료에 관한 거 설명할게요. 염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를 따지자면 누굽니까? 소금입니다. 약 80%. 그렇죠? 47번 상식. 심해층에 관한 내용인데 심해층은 뭐 내용 똑같아요. 결국 영향 안 받는 거 두 가지. 바람, 햇빛. 그래서 낮게 수온이 일정합니다. 전부 다. 다음 48번. 황해 동해 비교인데 아무래도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염분이 30이라고 한다면 32가 되겠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차피 동해는 항상 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황해가 항상 싱겁냐 이거죠. 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거. 그래서 싱겁다. 왜 그러냐? 담수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 담수? 육지로부터 유입된 담수. 그렇죠? 다음 49번. 염분단이 있어요. 두 가지인 거 아시죠? PSU입니다. 퍼밀 반응이에요. 계산할 때 숫자 얼마 곱해야 되는지 아시죠? 1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됩니다. 1000. 그렇지? 50번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센스, 감입니다. 감. 두 번째는 공식. 근데 이거 보고 답이 바로 나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은 그 감을 믿으세요. 감으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25. 오케이. 이게 바로 나온다면 다행입니다. 어떤 감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시간은 걸리지만 답은 확실합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전체 값이니까 975 순수한 물에다가 염류 값은 몰라요. 그거 X. 얘 염류. 곱하기 뒤에 100, 1000. 약분 가능 불가능. 있죠? 어떻게 약분할까요? 25하고 약분하면 이거는 40이죠. 좌변 넘겨볼게요. 그러면 975 플러스 x는 40x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귀찮아지죠. x끼리 한번 해볼게요. 975는 39x인데 여러분 지금 살면서 39를 약분하는 분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해볼게요. 노가다 띄워볼게. 39 곱하기 2 78 5 9 1 곱하기 5 해봐. 5 딱 나오죠? 안 될 것 같으면 되죠? 네. 오케이. 51번 정답 말씀드릴게요. 해보시면 똑같이 해보시면 80g 나오고요. 물은 1920g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52번 특별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답은 일단 불러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수가 이렇게 나와요. 네. 풀이는 너한테 맡기겠습니다. 물이랑 해수랑 물은 그냥 소금 섞인 거. 그렇지. 여기다가 18 더해봐. 얼만데? 500이죠. 500g에 18g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게 1000g이면 얼마가 들었다는 뜻이야? 36이지. 염분 얼마야? 36이지. 나오죠? 되죠? 오케이. 다음 53, 54. 이 그림은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A, B 지역의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염류량은 B가 더 많죠. 염분 누가 높아요? B. B가 짜죠. 네. 이게 차이점이지. 공통점. B가 같아요. 염분비 같죠.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 뭔지 몰라도 얘는 확실하겠다. 4대 1인 거 확실하네. 염분비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염량이 2배니까 얘도 2배 아니야? 2배고. 그래서 가가 32 나가 곱하기 2 하니까 8g 나온 겁니다. 해보면 사질 나와요. 54 가볍게 동그라미 칩시다. 염류량과 염분은 다르지만 염분비가 같다. 그래서 이거를 7글자로 줄이면 법칙? 염분비 1점 법칙이죠. 네. 이 나라가 구독자보다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대요. 그죠? 구독수가 짜잖아요. 그죠? 청불피 나라는 강수량이 많다. 싱겁다. 맞죠? 그럼 염분이? 맞다. 맞습니다. 여러분. 됐죠? 해류의 2가지 조건. 방향성. 일정합니다. 불필수의 가능 방향 똑같죠? 24시간 운영합니다. 항상 줄 서 있죠. 그래서 지속적이다. 요게 해류의 2가지 조건입니다. 자, 59번. 대한민국 주변에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있죠. 그죠? 물론 따뜻해요. 난류 같은 경우는 동한 난류가 있고요. 황해 난류, 그리고 연안류, 육지 근처에 있는 서해 연안류가 있습니다. 한류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는 연해주, 그다음에 북한 한류가 있겠죠. 그죠? 지도를 그려놓고 아마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적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나라 동해에서 조경 수역을 이루는 난류와 한류는 요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영양염류가 많고요. 이걸 먹는 플랑크톤 많고요. 어종도 다양하겠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조경 수역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죠? 뜨거우면은 난류가 강화되니까 이 위치가 올라가죠. 그죠? 북상.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한류가 강화되니까 내려찍겠죠. 그죠? 네, 남하. 다음 이제 밀물 썰물 얘기 좀 할게요. 63번. 하루에 밀물은 2번, 썰물 2번.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바닥을 보이는 간주 2번. 정점을 찍는 만주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류의 방향을 물어볼 건데 조류 방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대체로 4번 바뀌죠. 밀썰. 다음에 조속 주기를 물어볼 건데 조속 주기는 하루에 몇 번이냐면요. 2번입니다. 만조에서 만조 1번, 또 만조에서 만조 이렇게 왔다 갔다 2번이죠. 그죠? 이게 하루니까 자르면 요 조속 주기는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정도 될 건데 달 때문에 생긴 이자가 있죠. 그죠? 25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되겠죠. 그죠? 달의 공전 주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다 갈라진 현상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 조속 간만의 차가 심한 조차가 가장 심한 사리일 때 그리고 바닥을 찍는 간조일 때 가야 이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상현달, 하현달이 뜰 때는 조차가 작죠? 이때 이름을 조금이라 불러주죠. 망가 사귈 때는 굉장히 보폭이 큰 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가지고 물체의 길이하고 부피가 변하죠.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열팽창이라고 불러주죠. 다음 70번. 고체의 온도는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심지어 액체는 어떠냐? 액체도 마찬가지죠. 고체랑 똑같습니다. 활발해지고 멀어지죠. 그죠? 다만 고체에 비하면 더 많이 멀어지겠죠. 그죠? 다음에 기체 별표 치시고요. 기체도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질소든 산소든 염소든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요.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같습니다. 이게 기체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70번, 71번, 72번을 정리해보면 셋 중에 누가 열팽창이 제일
그냥 했을 때 기체가 압도적이고요. 요 순서를 따르겠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아무래도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겠죠. 그래서 부피도 커지겠죠. 이게 정상인데 예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0도씨에서 4도씨의 물만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해요. 또 작아집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71번 노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75. 계절에 따라 가지고 전선 길이가 달라지죠. 당연히 뜨거워지면 팽창하고요. 차가워지면 이제 축소하잖아요. 그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선이 팽창하다 보니까 늘어집니다. 아마도 전선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선이 있을 건데 여름이면 이렇게 축 늘어나겠죠. 그죠? 이게 여름.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수축하겠죠. 그래서 전선 길이가 팽팽해집니다. 또는 축소한다. 요게 겨울 되겠죠. 됐나? 다음 76번. 대한민국 해수는 전반적으로 8월이 2월달보다 염분이 어떨까 싶은데 8월달이 싱겁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아유, 밖에 시끄럽네. 77번. 위층에 A 금속, 아래층에 B 금속이 서로 붙어있는 바이메탈이 있다고 하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A, 요게 B입니다. 온도를 높이니까 어떤 모양을 받겠냐? 이렇게 휘었대요. A, B. 그러면 이 둘 중에 열 팽창이 큰 녀석이 누구냐 이거죠. 아무래도 B가 더 많이 팽창하다 보니까 A를 감싸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 팽창이 작은 A 방향을 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나요? 됐죠? 자, 다음 78번. 이번에는 마찬가지 A, B 금속을 갖다 놓고 온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B 같은 경우가 뜨거울 때 잘 팽창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온도가 떨어지면 더 많이 축소하죠. 그죠? 그래서 A가 강제적으로 B를 감싸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열 팽창이 큰 금속은 여전히 B가 되겠으며 열 팽창이 큰 쪽으로 휜 거죠. 그죠? 맞나? 77번과 78번은 좀 여러분 잘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79. 금속고리. 간신히 통과한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통과시키려면 이 금속구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더 작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냉각시키면 축소되겠죠. 금속고리 같은 경우는 가열시키면 팽창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번. 도로에 있는 이음매, 요거죠. 이게 사이의 간격이고 이게 이음의 간격이잖아요. 자, 도로에 있는 이음매는 여름 때 열팽창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서로 미니까. 됐지? 다음 81번. 겨울에 이음의 간격을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여름 때 도로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겨울에 이 간격을 조금 넓혀놔야지 여름 때 점점 팽창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휘어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됐나? 자, 나머지 지혜재난 파트는 교과서 내용만 제가 땄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대부분 과학 선생님들도 교과서 보고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60번 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